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목요일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새벽에 발표됐던 FOMC 결과가 예상보다는 비둘기파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까지 예상이 되면서 증시에 흥풍을 불어넣어줬죠. 네, 맞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4% 넘게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고요. 네. 성장주들이 오늘 특히나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빨갛게 달아올랐던 시장 속에서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희한테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이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좌회정에는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FOMC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네.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였죠. 전반적으로 좀 매우 비둘기파적이었는데 일단은 내년에 금리 인하 전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좀 내년에는 그래도 연내 1%포인트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어제까지는 파월은 계속 그동안 지난달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계속 꾸준히 얘기해 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사실 지난 화요일에도 CPI 지수 나왔지만은 생각보다 주거 비용도 어느 정도 자리 잡지는 못했고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고용 시장이나 이런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이 워낙 이제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어제. 그래서 오늘 오션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에 대한 그동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그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새벽에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은 좀 상황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제 글로벌 IB들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을 여구에 무시해라 이런 말투도 굉장히 나왔었기 때문에 적어도 어제 파월은 좀 견고하게 나올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긴축을 이제 종료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아마 내년 하반기쯤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3번 정도 인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75bp 정도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4.75%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와 이제 한미 금리 차가 대략 한 2.75% 정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약세화되고 이제 워낙 강세가 이제 어느 정도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효과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이창용 총재도 사실 아직까지는 내년에 우리나라 물가에 대한 상승분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OMC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까지는 고려는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물가는 계속 꾸준하게 접혀 있고 수출도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랠리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는 그동안 배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굿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ISM 서비스 지수나 이런 제조업 지수들이 나오게 되면은 안 좋게 나오면 좋은 게 아니라 안 좋게 나오면 안 좋은 거고 무조건 잘 나와야 시장에서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파월은 내년부터는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결정권이 달라졌고 방향성도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예전과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은행에서도 따라서 금리 인하 여부를 또 고려하는지도 중요할 텐데 일단은 시장이 그대로 호재로 받아들이느냐 네. 그런 분위기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이슈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강했던 섹터들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섹터도 강했지만 맞아요.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세비캔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인데 이제 시장에서 폐배터리라는 단어를 못 쓰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불러야 할지 이지은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배터리 섹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정부에서 폐배터리 쪽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폐배터리라는 단어 대신에 재사용, 재활용 이런 용어를 사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 또 향후 5년 동안 2차 전지 전반적인 산업에 38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습니다. 일단 폐배터리 산업 쪽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 밖에 있었는데 오늘 성일하이텍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탄력이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중국의 의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물 쪽에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서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이제 배터리의 재활용, 재사용을 좀 앞으로 더욱더 확대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가는 것 같고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다 모두 폐배터리 쪽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평생 무한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에 따라서 그리고 80% 사용량 이하 밑으로 내려가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하는 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고 또 이 배터리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폐기를 하다 보면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쪽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이쪽 광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탈중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맞물려서 이런 사업들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기조도 좀 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쪽 산업이 좀 아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리튬 가격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일단 이쪽 산업은 정부 정책이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기업들이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뭐 폐배터리 섹터가 아니라 재사용 배터리 그리고 재활용 배터리 섹터라고 불러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반도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 CXL이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했습니다. 지금 네오셈이 사흘째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오킨스 전자도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오래 걸리긴 할 텐데 일단은 기대감만으로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CXL 관련주들이 좀 테마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지금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조정 시 매수 관점도 괜찮을까요?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CXL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존의 DDR5 램 같은 경우는 D램 같은 경우는 기억 장치, 그러니까 저장 장치만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이 CXL 같은 경우는 처리 장치, 그러니까 D램에다가 처리 장치를 입혀서 CPU와 직접 통신을 하겠다, 뭐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뭐 특허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조금 일제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좀 테마성 이슈가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미 지금 HBM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HBM이 지금 뭔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인 CXL이 지금 이미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는 거는 이슈에 의한 상승이다. 지금 반도체 섹터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테마로 엮여가지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단기성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올해를 간단히 돌아보면은 챗 GPT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HBM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가만 보면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엮이면서 정말 제주 반도체만 강한 모습을 보이고 물론 다른 종목들도 올라왔지만 특정 종목에서 쏠리는 현상이 좀 심화됐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특히나 종목 중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도 있지만 오늘 계속적으로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차별화 현상이 계속 보이는 만큼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테마가 파생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CXL 관련해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부분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관련 종목들 중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 수급이 또다시 어디 쪽으로 이동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HBM 쪽이 먼저 뭔가 활성화가 되고 나서 이제 이거는 그 다음 타자이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뭐 섹터 자체 분위기가 좋아서 좀 CXL 관련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묶여서 시세를 내고 있기는 한데 반도체주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네. 이 수급이 또 단기적으로 이동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워낙 또 잘 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주 내에서 좀 안 오른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 할 필요가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마감하고 나온 기사인데요. 네. 예, 울산 현대공장에 있는 디젤 엔진 공장이 가동 중단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요즘에 디젤 자동차 사용하시는 분들 참 많이 없어지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김병진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디젤 공장이 멈춘다고 하는데 네. 어떤 점들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디젤 자동차 판매량이 좀 매년 30%씩 줄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디젤 엔진 생산을 중단했다라는 거가 뉴스로 나왔고요. 완전히 이제 안 생산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판매량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생산 중단을 하는 거고 또 전기차가 요즘 근래에는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엔진 생산, 디젤 엔진 생산이 멈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보면은 뭐 디젤 엔진보다는 뭐 전기차 모터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디젤 엔진 관련 종목이나 관련 이슈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도 전기차 모터 관련한 기업들의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래에 이제 전기차 모터 관련 종목들을 설명을 드려보면 현대모비스나 뭐 LG이노텍, 일진전기, 기아차, 계양전기, S&T 모티브, LG전자 뭐 이런 기업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뭐 전기차 모터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모터가 더 잘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한 종목들 주가가 바닥권인 종목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이 디젤 엔진 생산량이 디젤이 판매가 줄고 있다라는 건 또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선택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전기차 모터 쪽에 기회를 찾아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모터 관련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그 중에서도 이 모터 관련주들에 좀 집중해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이슈도 체크해 볼게요. 올해 마지막 공모청약 바로 DS 단석이 될 전망입니다. 네. 뭐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이라고 하던데 최근에 또 일주일 새에 따따블이 또 2번이나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KNS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가 그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그만큼 DS 단석이 상장주 열기를 좀 이어가 줄지 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따따블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이 기업이 또 어떤 기업일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일지 뭔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청약에 좀 참가를 해야 될지. 네, 내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그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류 관련된 매출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에너지, 이쪽으로 매출 비중이 한 81%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을 보니까요. 8,111억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653억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도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관련된 사업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매출 비중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한 18% 정도 매출 비중이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또 향후 5년간 정부의 육성 정책 38조 정책금융 지원 소식 때문에 그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근래에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워낙 좋았잖아요.
오히려 그 기업들을 좀 다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좀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호재 뉴스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요. IPO를 할 때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업 전체를 본다면 DS단석이라는 기업은 자원을 좀 재순환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HVO 전처리 플랜트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건설하게 되면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항공유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자원 순환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에 상장을 도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또 생소한 기업이지만 DS단석 상장이 22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꼼꼼하게 일정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2023년의 마지막 공모주이님인 만큼 많은 기대 받고 있습니다.